여러분, 백현동 사건으로 피의자로 이제 소환될 이재명 씨가 이제 똥줄이 탄 모양입니다. 개딸들한테 호소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동지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태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이런 주접스러운 말이야. 뭐 오케이, 계속 떠들어라.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기반을 모면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뭐 주접을 싸세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입니다. 일단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감사원이, 현 정부 감사원까지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 시작부터 구라질입니다, 여러분.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작년 7월 22일 현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감사원이 아무런 문제도 찾지 않았다라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입 벌구라고 아시죠, 여러분? 입만 벌리면 구라다. 네, 망고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다 아니에요. 찾았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이 4단계 특혜를 줬다. 이렇게 감사원이 판단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고 임대주택 100%라고 니네가 그거를 4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공공개발의 성격을 띤 개발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니네가 4단계 조건을 니네가 그렇게 걸었어. 성남시가, 이재명의 성남시가 그랬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고 임대주택 100%라고 하면 4단계 상향 이해가 가죠, 여러분. 우리가 공공개발이고 임대주택 마련하고 그러니까는 준주거지로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도 100% 하겠다고 하다 10%로 낮췄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했다. 그것도 뺐잖아. 성남시에서 어쩌고 성남시 의회도 이렇게 감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빼주세요 하니까 니네가 뺐잖아. 정바우 씨가 다 얘기를 했다고. 자, 보세요. 그것도 감사원에서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의 4단계 특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것도 감사원이 지적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0% 지분만 참여했어도 314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졌다. 그러니까 민간이 3,142억을 독식했잖아요. 맨 처음에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왜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거는 감사원이 봐도 특혜고 이상하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재명이 감사원도, 현 정부의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이거는 그냥 개딸들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하고 그냥 지른 거죠.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지만 문제를 못 찾긴 못 찾아. 감사원이 저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고 수치심이 없는 거고 염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무슨 당당해. 일단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돈 받았냐?
아니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제3자 김인섭이라는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로비스트 김인섭 당신의 사무장이었던 그 김인섭에게 편의를 주면서 제3자 뇌물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 빠져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논리가 박근혜 최순실은 아는 관계였고 친한 사이였고 나하고 김인섭은 손절했어. 나는 김인섭하고 교류 안 했단 말이야. 2010년 그때부터 아유 지금 내가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나 팔아서 한 거야. 그 주장을 하겠죠. 이재명이 뻔한 겁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에서 성립했던 제3자 뇌물죄가 본인한테는 성립이 안 한다. 그리고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저건 수사하면 나올 얘기고 수사에서 진짜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는지 정바울 씨는 200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김인섭 100억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 100억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돈이나 왔다 갔다 한 게 진짜 없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받지 않았다고 해도 김인섭이 이렇게까지 돈을 벌었으면 제3자 뇌물죄 성립을 한다고 봐야죠. 자, 이거는 이제 재판 가서 다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봅시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에 의한 거였고 국가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으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가 백현동 부지가 원래 식품연구원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품연구원이 어디로 갔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명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남은 땅, 요 땅이 용도 변경되면서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게 상당 뭐 1천억을 환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1천억 환수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거 R&D 센터 부지 그게 이제 땅 그게 1,000억어치 땅이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 이제 기부 체납 받았다는 건데 그거 기부 체납 받는 게 용도 변경 이렇게 해주고 그거 기부 체납 받은 게 그게 환수라고? 개발이익 3,142억 너 그거 먹어 이렇게 해주면서 조 땅 고렇게 국토연구원 부지로 돼 있던 게 이렇게 기부 체납 받은 게 그게 이득이라고. 원래는 건물까지 기부 체납 R&D 그래서 R&D 부지가 왜 R&D 부지에서 땅만 있으면 R&D 부지예요? 땅에다가 R&D 건물까지 기부 체납 받는 걸로 했다가 건물까지 싹 빼줬잖아. 그랬는데 무슨 저 1천억 환수를 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짓거리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거 이재명이 이 편지 쓴 거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밤새도록 자료 찾고 해가지고 지도 그려가면서 아침에 라이브를 하면서 백현동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한 거였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대충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막 구라치는 겁니다. 1천억대로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합니다. 조작은 무슨 조작이야 씨.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가리만 어느 정도 있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기한 주장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게 배임죄다 이렇게 하는데 성남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임대주택 100%를 짓든 아니면은 지분을 가지고 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 그거 맨 처음에 했다가 거기 빠진 게 당연히 배임죄지 아니라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조건 없이 개발을 내준 단체장과 뭐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없었다고? 조건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김인섭이 로비스트가 아니었어. 김인섭의 로비와 정바울과의 거래가 정말 다 무상이고 공짜야. 이재명이란 인간이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냥 조건 없이 해준 거야. 정바울한테 김인섭하고는 상관없고,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다.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분들께 진실을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와 당원과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정치, 이게 여러분 이거 파시즘입니다. 이거 정말 머리가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김인섭의 로비로 사단으로 가고, 그리고 건물 지어주는 것도 빼주고, 임대주택 100%도 임대주택 10%에 민간개발 일반 임대주택 90%에서 돈 왕창 3,142억 벌게 해준 건 누가 봐도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진영 논리로 다 덮어버리고 좀 맹한 지지자들한테 내 말이 맞으니까 믿어주세요 이런다? 이재명이 이런 상태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민주당 공천을 하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대한민국이 쟤네들 손에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파시즘 국가 되는 거고, 대중동원 파시즘 국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민족 사회주의 노동자당, 나치당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의 이 편지, 이거 말 같지도 않은 편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저거 믿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2개 올린 거 그거 보시고 숙달하시고, 야 이 등신들아 이거를 믿냐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는 만큼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